유튜브를 보다 보면 맑고 밝은 피부톤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마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 마냥 그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식재료, 뭐 예를 들어 사과식초나 구연산, 레몬즙, 심지어 베이킹 파우더까지 집어넣은 그야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혼합물들의 사용을 권장하는 영상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아니 무슨 배짱과 생각으로 그런 영상물들을 만들어 올리는지 정말 모를 일인 거 있지. 물론 보면 그 식재료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능 성분이 일부 밝고 맑은 피부톤을 내는데 일조했겠구나 뭐 예상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식재료용으로 가공되어 있는 녀석들을 그것도 대략적인 계량을 통해 게다가 그다지 위생적이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뭐 휘휘 저어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피부에 바른다? 글쎄, 아주 오랜 옛날 화장품들이 귀하던 시절에는 뭐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직접 섞어서 자신만의 동동구리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고개를 들어서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차고 넘치는데. 해서 오늘은 맑고 밝은 피부톤을 원하는 우리 풀리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꼭 봐주길 바라고,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할게. 그럼 바로 시작한다. 맑고 밝은 피부톤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 성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어찌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 확실히 검증된 성분들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가 아닐까 싶어. 사실 비타민 C는 적어도 피부를 위한 기초 화장품의 관점에서 볼 때 앞서 말한 피부 미백 기능 이외에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에도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지라 피부의 노화를 막고 특히나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도 작용하는 거 있지. 다시 말해 비타민C 성분을 통해 우리는 깐달걀처럼 탱탱하고 매끄러우면서 밝게 광나는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도 좋기만 할 것 같은 이 비타민C 성분도 뭐 결정적인 한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한다 이거야.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피부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다시 말해 비타민C를 너무 고농도로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발적은 물론 심하면 피부 전체가 뒤집히는, 그렇게 뒤집어지는 고통을 맛볼 수가 있다는 소리고, 사실이 이런데 사과식초나 구연산 혹은 먹는 비타민 제제를 빻아서 얼굴에 바르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고. Anyway, 그래서 비타민C 성분은 아스코르빅 애시드 순수 성분 형태로 사용하기보단, 물론 공기나 빛에 노출 시에 성분의 안정성을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에틸 아스코르빌 에텔이나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혹은 아스코르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와 같은 유도체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를 피부에 바르곤 하는데, 아무래도 순수 비타민C 자체보다는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지.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C 기능 제품들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도 동시에 피부 미백 자체의 기능을 더더욱 강화하면 물론이요, 추가적으로 항산화 기능의 부과를 통해 피부 노화 방지에도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성분을 구성한 제품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드물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시드물 리프트 멜라바이 SVC20 앰플이라는 제품인 거 있지. 일단 이 제품 총 전성분 수는 27가지야. 그런데 그 중에 전성분 후반부, 그 기능적 역할이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8가지 추출물과 발효물을 제하면 대략 한 19가지 전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전성분 수와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보여. 다음으로 이 제품은 그 기능성 인증을 피부 미백의 도움으로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말 그대로 맑고 밝은 피부를 위한 피부 미백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기능 컨셉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 일단 20%나 함유되어 있는 순수 비타민 C 성분을 중심으로 보통은 한 0.5%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알파 비사보롤이라는 성분과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피부 미백 3대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지. 그런데 사실 전성분 구성상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뭐랄까 그 실제 기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미백에 대한 스토리텔링상 구색의 의미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anyway 이렇게 미백 3대장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보통 우리가 피부 미백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피부 미백을 위한 3가지 대표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이 제품 3중 미백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있지.
알겠지만 우리 피부를 거무튀튀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미와 같은 수많은 잡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멜라닌 색소는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점점 산화해가며 우리가 잘 아는 거무잡잡한 색상을 지닌 멜라닌 색소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색소가 우리 피부의 최외곽층인 각질층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인데, 알파 비사보롤이라는 성분은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 아예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아스콜빅 애시드는 요행이도 알파 비사보롤을 피해간 티로시나아제에 의해서 산화하기 시작한 티로신이 색상을 갖지 못하도록, 즉 산화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끝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위와 같은 지금 내가 말한 갖은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우리 피부 가장 바깥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막아주는, 다시 말해 바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 제품 3중 미백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뭘 했어? 앞서 순수 비타민C의 피부 자극성에 대해 걱정을 좀 했었잖아. 해서 이 제품에서 보면 이 제품은 전성분 전반부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이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기능을 하는 성분들을 또한 적절히 배치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황금 추출물, 마트리카리아 꽃 추출물, 그리고 미백 성분이기도 했던 알파 비사보롤,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포도씨 추출물, 레스베라트롤, 창과 감초 뿌리 추출물 등이 바로 그 진정 기능과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다 이거야. 그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 이 제품 전성분 구성의 백미는 바로 알파 비사보롤의 채용을 통해 미백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타민C 성분으로 인한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인데, 이외에도 각종 항산화 성분들을 배치해서 이러한 미백 기능과 더하여 피부 노화 방지라는 부가적인 기능성도 추가한 점은 정말이지 박수 쳐줄 만한 점으로 보이는 거 있지. 물론 이 제품도 한 가지 단점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바로 가격이야. 보면 10ml, 병아리 오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 한 병에 18,900원. 우리에게 친숙한 용량 한 100ml 기준으로 보면 거의 190,000원 돈이라는 이야기인데, 하긴 아까 이야기한 정체모를 식재료들을 반죽해서 만든 혼합물을 얼굴에 차차 발랐다가 피부가 신세를 지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다고도 볼 수 없기는 한데, anyway 해서 이 제품 얼굴 전체에 이 제품만으로 충분히 바르려고 하기보다는 이 제품을 10개 펴바른 후에 바로 이후 로션이나 에몰리언트 크림류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제품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사실 보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 아닌 약점도 보여서, 그런 면에서라도 에몰리언트나 오클루시브 밀폐형 보습제를 한 번 더 발라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성분 구성상에 피부 진정과 염증 완화를 위한 기능 성분들을 다수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순수 비타민C의 경우 일반적으로 좀 안전한 농도를 한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 그런데 이 제품은 그 농도의 2배가 들어가 있는 만큼 과거 비타민C 성분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한 이력이 있거나, 그걸 떠나서 나는 조그만 자극에도 피부가 뒤집어지곤 한다 하는 우리 플리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피부에 맞는지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케이? 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의 이 영상 마무리하기로 할게. 자, 그럼 다음에도 더욱 신박한 제품 재미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 이 제품 혹시 사용했거나 앞으로 하게 될 친구들은 이 영상 댓글에 본인들의 생생한 사용 후기 달아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네. 그럼 빠이.